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의 첫 번째 금요일 아침이고요.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요. 중학 국어 1 국어 시간이고요. 5단원 소설의 이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요 소설의 이해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강의 제4단원 우리 글의 이해,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잘하고 싶은 그런 분야여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 우리 글의 이해에서는 소단원 4개의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글, 두 번째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세 번째가 맞춤법, 맞춤법의 이해, 네 번째가 바른 문장 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3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글은 일정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문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밝혔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이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28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4자는 사용하지 않고 24자, 기본 자모음 24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 기본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이렇게 14자이고 기본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10자. 자음 14자, 모음 10자. 그래서 기본 모음은 24자. 이렇게 24자를 가지고 다양한 낮자와 다양한 낱말과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복합 자음과 복합 모음도 있다. 기본 자음에다가 더해진, 기본 모음에다가 더해진 이것을 복합 자음, 복합 모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합 자음은 몇 개가 있냐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음 14개, 복합 자음 5개, 자음은 모두 19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모음은 뭐가 있냐면 에, 예, 와, 왜, 워, 왜, 위, 의 이렇게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음 10개에다가 복합 모음 11개를 더해져서 모음은 21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글자가 됩니다. 하나의 글자는 낮자라고 하고요. 글자하고 모여서 낱말이 됩니다. 낱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런
자음과 모음은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특히 사전에서는 이 순서에 어떤 순서, 자음 순서, 모음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글자를 배열해 놨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음의 배열 순서는 기역, 복합자음인 쌍기역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니은 디귿, 복합자음인 쌍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복합 또 자음 쌍비읍, 시옷 복합자음 쌍시옷, 이응 지읒 복합자음 쌍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14개의 19개의 글자가 이런 순서대로 항상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모음 또한 기본 자음에다 기본 모음에다 복합 모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 순서가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요, 우, 워, 왜, 위, 유, 의,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글자가, 어떤 낱말이 더 위에 나오고 어떤 낱말이 더 밑에 나오냐, 누가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은 먼저 불려주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불려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자음과 모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배열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은 중요합니다. 맞춤법이 뭐냐면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약속, 이것이 맞춤법이다. 그래서 이 맞춤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문장을 쓰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법의 원리는 우리 맞춤법 총칙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쓰는 글은 여러 개의 작은 부분이 모여서 또 말과 글이 또 구성이 되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한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건 띄어쓰기다. 띄어쓰기는 잘 이해해야 하고, 잘 띄어 써야 하고, 잘 띄어 읽어야 된다.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그 문장의 흐름, 문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소리 내는 거, 한 번, 각, 이렇게 한 번에 소리 내는 것을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 음절의 모양은 4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모음으로만 된 거,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게 모음으로 된 음절이다. 두 번째는 자음과 모음. 처음에 자음 있고 그 다음 모음. 그런 건 어떻게 있냐면 가, 노, 수, 지, 차, 거, 누, 이런 것들에 된 음절이 있다. 세 번째는 모음과 자음. 모음의 받침은 다 자음이잖아요. 자음이 있는 거. 악, 언, 옷, 윽, 액, 이런 것들. 처음에 이응,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받침이 있는 그런 게 모음과 자음으로 된 음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에 자음으로 된 음절이 있다. 이런 거는 처음에 자음으로 시작되고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글자, 이런 거 각, 논, 습, 절, 한, 김, 또 이런 것들이 4번째 예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문장은 몇 개의 마디로 끊어 읽을
끊어 읽을 수 있대요. 이렇게 끊어 읽는데 도막도막 마디를 어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절을 띄어 쓰여야 하는데요. 띄어 쓰거나 띄어 읽는 거죠. 그래서 어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띄어 쓸 때마다 하나의 어절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절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낱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낱낱의 말이고 홀로 설 수 있는 말로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어절도 배우고 낱말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 또 둬야 되는 게 문장 부호다.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내는 거 물음표, 감탄을 나타내거나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거 느낌표, 반점, 무엇을 열거할 때나 잠깐 쉬었다 할 때 표시하는 것을 반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은 많지만 내가 더 줄이겠다 할 때 줄임표,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한 것을 글로 적을 때 작은 따옴표, 그리고 글 가운데서 직접 하는 말을 그런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한 말을 그대로 적을 때 이럴 때 큰 따옴표, 이런 문장 부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단원 우리 글의 이해 이로써 막을 내렸는데요. 사단원에서는 꼭 외워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글에서 기본이 되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 자음과 모음의 소리, 이것을 여러 번 듣고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 표현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문장 부호입니다. 문장 부호가 그 부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잘 외우셔서 글을 쓰고 읽는데 잘 적용하시면서 다양하게 쓰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단원 소설의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안 적혀 있는데요. 112쪽입니다. 소설의 이해 1. 소설 동의보감. 두 번째는 칼의 노래. 두 개의 소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대적 배경,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그런데 흥미진진한 이야기여야 돼. 그냥 밋밋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도 보면 막 막장 드라마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설도 어떤 인물 간의 미묘한 갈등, 그렇게 된 이유,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다양해야지 우리가 흥미진진한 재미로서 이 소설을 읽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소설 속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특성과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된 이유, 원인, 그 인물의 특성,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요소들을 소설의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설 동의보감과
칼의 노래를 읽고 소설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 인물 간의 갈등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게 갈등 요소인지, 시대적 배경은 뭔지 우리 두 개의 소설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소설, 첫 번째가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정말 유명하고 드라마로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허준이라는 의원이 나오죠.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을 가지고 이제 작가, 이은성이라는 작가가 상상의 날개를 더 펴서 있을 법하지만 이 작가의 생각을 넣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일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의 노래. 이 작품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신 장군과 같이 살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김훈 작가님의 생각을 더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두 개의 글감을, 그 소설의 내용을 읽고서 다음 시간에 인물 간의 갈등과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